이제 이틀째입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 하는 목적은 이재명 정부 일기 내각, 그중에 이제 총리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방향이 무엇이냐,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거냐,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철학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둘째 날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또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사를 생각하고, 어제 저는 그 첫 번째 국정 과제 내지는 원칙, 내란 종식, 내란에 대한 잔재를 완전히 정리하는 원칙이 일관되게 관철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 제2의 IMF라고 표현되는 그런 상황,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 그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에 대한 경제 기조로서 감세 정책에 대한 문제, 그다음 적극적 재정 정책에 대한 필요성,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이제 각 의제별로 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도 언론에서 여러 가지 사설들 쓰시는 것 또는 글들 쓰시는 걸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지적들 중에서, 이제 개인사 공방이 좀 과도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리고 저도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외가 좀 있습니다. 되게 미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국회에서 또는 청문위원이 그걸 검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검증은 검증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선을 지키고 갈 거냐, 그리고 그 속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해명이 될 거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 하루 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소외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동안에 이제 이 공방하는 과정 속에서의 후보자 입장에서 개인사 공방을 어느 정도까지 정리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한번 소회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예, 후보자, 예. 어제 청문회에 임하면서 이 자리에 청문위원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이 계시다 하는 마음으로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책과 신상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최대한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난감합니다. 몇 가지를 조금 정리한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상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거나 또는 야당 의원님들이 수상한 자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대부분은 아주 쉽게 정리하면 첫째는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업과 당시 돈을 제공했던 기업과 검찰, 검사까지도 증언으로 할 수 있게 증인으로 불러주셨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씨가 포함된 우검회라는 검찰 내의 하나회 조직 같은 것들이 관련돼 있었다 하는 것들이 청문회 시작 후에 나와서 저도 다행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지난 한 20년간의 각종 수입은 다 그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 추징, 그리고 추징과 연관된 중과산 증여세, 그리고 또 이것을 갚기 위한 사적 채무 세 가지를 갚는 데 쓰여졌습니다.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을 갚았고, 사적 채무를 일으켜서 증여세를 정리했습니다. 또 사적 채무를 일으켜서 마지막 사적 채무를 다시 그 대출을 통해서 갚았습니다. 축의금, 조의금, 두 권의 출판 기념회 등등이 있었습니다. 사적 채무는 지인들에게 매우 투명하게 빌려서 다 갚았습니다. 세비도 매달 500 내지 700 정도로 해서 아마 국내에서 평균적으로 아주 드물 정도로 추징금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출판기념회와 축의금, 조의금 등은 평균 출판기념회는 권당 5만 원 정도의 축하금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일반의 눈에서 봐서는 큰 돈이지만은 평균으로 봐서는 그다지 과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모님에게서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은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그때그때 받았고, 다행히 이것은 다 계좌를 통해서 받거나 또는 그때그때 카드값이 없어서 돈을 이렇게 빌려서 다시 그 통장에 채워넣는 것이어서 종합하면 사실은 완전하게 다 투명하게 드러나는 지원금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증여세까지를 내고 나니까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제가 다시 2억을 불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실제는 정치자금 빼고는 6천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증여세까지 내고 나니까 사실은 잔고 제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출판기념회 자료를 내야 되는가? 낼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정치 신인들, 한편으로는 정치 전체에 대한
또 저의 어떤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당의 의원들, 야당의 대표들도 출판 기념을 했고 그것을 전혀 재산 공개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임의로 출판 기념회의 비용을 다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에 대한 원칙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처 또는 아이들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어제 말씀 중에 제가 마지막에 주진우 의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미 과정 중에서도 드러났고 그 이전에도 드러났지만 그 이전에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도 몇 해 동안 분산돼서 전혀 한 해에 6억을 모아서 장롱에 쌓아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돈을 가지고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그것이 공당인 국민의힘에 의해서 현수막에 붙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문회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어서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당치가 않다. 이미 저는 수사로 배당되어 있는데 동일한 케이스로 고발된 상대 다른 경우에는 배당도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데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무한 입증을 요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 입증을 하겠으나 적어도 소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아닌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저는 어제는 죄송하게도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더 이상의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낭패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위원장님께 필요한 자료를 또 말씀 주시면 적절하게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네. 네.